진짜 쪽팔린 거는 제가 생각해 봤더니 뭐냐면 내가 남보다 돈을 못 벌었다는 것, 이게 쪽팔린 게 아니라 내 거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게 더 쪽팔린 거더라고요. 나한테 안 맞는 건데 내가 어떻게든 거기서 뭐 좀 해보려고 계속 앉아 있는 게 그게 쪽팔린 거예요. 타짜 영화 이런 거 보시면 호구들이 분명히 그 기술로는 돈을 못 따는데 그런데 어떻게 좀 따보겠다고 계속 앉아 있을 때 그 모습 어떻던가요? 아우 추하고 뭐 좀 안타깝고 막 한심하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벌었다는 쪽팔림을 피하려고 한테 어울리지 않는 판에 계속 앉아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그 사람의 특정한 면을 갖고서, 저는 오늘 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뭐 외모면 외모, 뭐 친구 관계면 친구 관계, 특정한 부분을 갖고서 비교해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에 신경 써서 가정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해서 친구들과 막 열심히 만났던 사람이 자기 친구 관계 막 자랑한 얘기 듣고선 나는 왜 저렇게 친구 관계가 넓고 깊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는 일찍 집에 들어가고 가족하고 그냥 끈끈하게 지냈으면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 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비교를 한다면 비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추측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교하는 게 진짜 어떤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비교하는지, 아니면 그냥 특정한 면을 과장시켜서 우와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인생 끝이네, 어우 너무 좋네, 이렇게 해갖고 비교하는 건지를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뭐 자영업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나 1억 벌었어 그러면 와 어떻게 1억을 벌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영업 하신 분 아실 거예요. 왜? 자영업 하시는 분은 그게 매출이 1억인지 순수익이 1억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냥 1억 번대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이쪽에 서비스업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해서 그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 어떤 항목으로, 이런 게 중요하지. 그냥 대충 그냥 듣고서 와 1억 번대 해갖고 비교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벌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지고 있고 또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삶은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판, 남 판 구별하시면 돼요. 즉 이게 지금 남의 판에 휙 들어가서 같이 비교해가지고 한번 화투 같이 쳐시오 하면 아유 당연히 그 사람 판인데 내가 더 깨갱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특정한 부분을 내가 좀 과장해서 보는 거구나, 요렇게 그냥 내가 좀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측면별 제거, elimination by aspect라고 그래서 사람은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인지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지? 자,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 차를 새롭게 구매한다 했을 때 나는 종합적으로 다 해서 비교해 차들을,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승차감 혹은 속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속도는 이게 제로백이라고 보통 하는, 그 제로백도 사실은 영어가 아니죠. 제로 0부터 100, 100, 100이니까. 아무튼 그 처음에 스타트해서 그 100km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시는 분은 일단 그게 좋은 것에서 그 측면을 갖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서 자동차를 일단 골라요. 그런 다음에 한 두세 개로 고른 다음에 거기 안에서 그래 이왕이면 승차감도 있어야지 한 다음에, 승차감은 조금 떨어져도 이거는 지금 음악 소리가 너무 좋네, 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차에서 음악 들으시는 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측면별로 하나씩 비교해서 날려버리지
종합적으로 해갖고 마치 무슨 그 자동차 검사소에서 종합 평가하듯이 그렇게는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물론 전문가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뭐 질투심이 난다, 부러움이 난다 그러면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 감정이 블러핑해서 스스로 속는 거니까. 그냥 정보로만 쓰세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그 앞에서 좀 쫄린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돈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부족하구나. 내지는 아직 내가 돈을 이렇게 충분하다고 버는 거에서 혹은 돈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정보로 쓰실 뿐이에요.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저도 그랬으니까 누구랑 딱 비교하면 난 왜 이렇게 살았지 해갖고 어떻게 해요? 더 충동적으로 더 돈 벌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판을 깔아놓은 사기꾼한테 그 판에 확 갑자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은 보류하고 내가 돈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민감한 거를 이용하는 어떤 사람이 오면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정보를 쓰면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같은 포인트여도.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즉, 난 돈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측면별 제거, 아까 인간은 측면별로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래. 돈보다는 일단은 건강이 그렇게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돈을 추구할 거야. 그거는 내가 진짜 명확해. 그 1순위야. 그거 다음에 그래, 돈은 가급적 2잡 3잡 뛰더라도 그 다음에는 벌어야 돼. 그런데 뛰다가 너무 지금 몸이 힘들다. 그러면 바로 그냥 좀 줄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위를 삼으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는 왜 이렇게 갖고 뭐 돈을 벌었을 때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로 가서 저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 당연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권, 뭐 이렇게 유식한 말로는 집단주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가 있는 서양조차도 인스타그램에서 혹은 뭐 페이스북에서 남과 비교하는 게 문제가 될 정도인데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나보다는 속담이 있는 전통적으로 그런 나라에서 당연히 비교를 하는 건 자동이에요. 사회적 상황에서 계속 처해 있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비교를 통해서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일단 비교를 하되 종합적인 비교를 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비교를 항목을 좀 바꿔봐라.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비교가 조금 힘들다. 그 사람이 너무 월등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나의 그 시점을 바꿔서라도 비교해라. 그래야 장기전에서 멘탈이 안 갈려요. 막 긁히지도 않고. 왜?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남과 비교할 때 비교를 통해서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어떻게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처지는 마음을 어떻게 걷어 올리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마음 걷기 하니까 조금 괜찮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보다도 좋았기를 바랍니다.